부동산 대 주식 어디에 투자해야 부자 될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식 투자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 부동산과 주식 중 어디에 투자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 되는 10분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원한 논쟁을 데이터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비교입니다.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5에서 6배 올랐습니다. 1995년에 1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5에서 6억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6에서 7% 정도죠.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어땠을까요? 1995년에 500포인트였던 게 지금은 5000포인트가 넘습니다. 10배가 오른 거죠.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에서 11%입니다. 배당까지 포함하면 12에서 13%입니다. 수익률만 보면 주식이 압승입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은 다릅니다. 코스피는 1995년 1000포인트에서 지금 2500포인트입니다. 30년 만에 2.5배밖에 안 올랐죠. 연평균 3% 정도입니다. 부동산보다 낮습니다. 이게 많은 한국인들이 주식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면 어떨까요?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2015년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 돈은 2억, 대출은 3억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 후인 2025년에 집값이 10억이 됐다면 수익은 5억입니다. 자기 돈 2억으로 5억을 번 거죠. 투자 수익률은 250%입니다.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주식은 레버리지를 쓰기 어렵습니다. 물론 신용거래나 마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고 위험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 청산당할 수 있죠. 부동산 대출처럼 안전하게 레버리지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하지만 주식은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클릭 한 번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팔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셋째, 분산 투자가 쉽습니다. 1억 원으로 부동산 하나밖에 못 사지만 주식은 수백 개 종목에 분산할 수 있습니다. ETF 하나만 사도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죠. 넷째, 세금이 적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많지만 주식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습니다. 다섯째, 관리 비용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보유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국 부동산만 살 수 있지만 주식은 전 세계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부동산은 취득세 약 4%, 보유 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6에서 45%를 냅니다.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지만 2주택 이상이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15.4%만 냅니다.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 22%지만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유리하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게요. 30대 직장인이 5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기 돈 2억 더하기 대출 3억으로 5억 아파트를 삽니다. 10년 후 8억이 됐다면 대출 상환 후 순수익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자 2천만 원 가정입니다. 여기서 세금, 중개 소수료 등을 빼면 실제 수익은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식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기 돈 2억을 S&P 500 ETF에 투자합니다. 연 10% 수익률로 10년 후 약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순수익 3억 2천만 원입니다. 세금 없습니다. 배당세는 이미 제외했습니다. 주식이 더 유리하네요. 하지만 부동산에는 실거주 가치가 있습니다. 집을 사면 월세를 안 내도 되죠. 월세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이 가치를 더하면 부동산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내 집 하나는 마련하되 추가 투자는 주식으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에서 30대는 주식에 집중하세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많아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달 100에서 200만 원씩 미국 ETF에 적립 투자하세요. 30대 후반에서 40대는 내 집 마련을 고려하세요. 하지만 무리해서 큰 집 사지 마세요.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사고 남는 돈은 계속 주식에 투자하세요. 집 한 채 더하기 주식 포트폴리오가 이상적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는 분산 투자하세요. 부동산 50% 더하기 주식 30% 더하기 채권 20% 정도로 안정성을 높이세요.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집중하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끌에서 집 사지 마세요. 대출 비중이 80% 이상이면 이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금리가 오르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 한 채에 올인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셋째, 주식을 단타로 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해야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넷째, 부동산 투기 지역에 손대지 마세요. 규제가 심하고 세금이 많으며 폭락 위험이 큽니다. 다섯째, 남 따라 하지 마세요. 친구가 집 사서 돈 벌었다고 무작정 따라하면 고점에 물립니다. 미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급 과잉으로 장기 우상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괜찮겠지만 지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기술 발전, 인구 유입, 달러 패권으로 장기 성장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집 한 채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추가 재테크는 주식으로 하세요. 특히 미국 주식은 장기 수익률이 검증됐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적절히 배분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의 논쟁은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느냐입니다. 10년 후 어떤 게 더 올랐는지 따지는 것보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후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주식 계좌를 열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